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월 5일 경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3 진학을 앞둔 한 여고생이 재학 중이던 경주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돌연 실종된 것이었죠. 사라진 여고생은 전교 13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가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그녀를 잘 알고 있던 지인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요. 실종 학생의 이름은 김은비. 참 사연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실종 시점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2006년 4월, 경주에 있는 한 보육원 앞에서 꾀죄죄한 행색의 소녀가 서성이고 있었죠. 해당 보육원 원장이 다가갔는데 이 소녀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은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이 은비일 뿐 성도 없어요. 제가 19살 때 낳았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맡깁니다. 부디 이 아이를 저 대신 키워주세요. 이게 정황상 그녀의 어머니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였죠. 원장은 우선 아이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은비는 서울 수색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노숙 생활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가끔 허드렛 일이나 국어를 해서 겨우 돈이 생기면 싸구려 여관방에서 자기도 했다는데요. 아이에겐 그게 그나마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 편지를 지워주고는 고아원에 찾아가라며 경주 버스터미널에 딸을 홀로 두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보육원 원장이 결국 이 아이를 거두기로 결정하죠. 당시 은비는 호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운 호적을 등록해주고 김씨성을 붙여서 김은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여기서 호적이 없었다는 건 지금껏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왔을 당시의 은비는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홈스쿨링을 한 지 단 1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경주 지역의 명문으로 꼽히는 경주여고에까지 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아이가 교육을 못 받았을 뿐 은비는 소위 말하는 천재의 자질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뭘 가르치면 아이가 정말 스펀지처럼 엄청난 학습 능력으로 빠르게 익혀갔어요. 실제 보육원에서 봉사를 했던 한 의대생이 은비의 천재성에 놀라서 직접 신나서 과외를 해줄 정도였죠. 그렇게 천재소녀 은비는 고등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1, 고2 때 내내 전교 10등의 성적을 유지했고요. 아이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자신이 의사가 돼서 엄마를 찾아 함께 지내겠다는 아주 야무진 꿈을 꿨던 겁니다. 그렇게 점차 자신감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개척하던 은비가 고3 진학을 앞둔 2010년 1월 5일 돌연 실종된 겁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학교 교문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등학교 기숙사와 보육원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오후 3시쯤 내가 보육원에다가 장학금 서류를 전달하러 간다면서 학교를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친구들한테 야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출을 의심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원장님이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은비의 행적을 살펴보던 경찰은 실종보다는 가출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은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 CCTV 화면이 어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다녀오겠다던 은비가 이미 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요. 평소에 쓰던 생활 도구와 짐을 다 챙겨 나온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가출을 마음먹고 짐을 싸서 떠난 듯 했는데 경찰은 아무래도 친엄마를 찾아간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보육원 원장님은 아니 은비가 그간 학교에서 얼마나 촉망받던 아이였고 주변에 관심과 애정 속에 있는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날 애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분명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CCTV 행적.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은비와 관련된 주변 증언을 수집하던 중 친구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은비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학병원 의사인데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경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자신의 사촌도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자랑했고 종종 엄마에게 온 문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어쩌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아이지만 친구들에게만큼은 좀 힘든 과거를 감추고 화려하게 포장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수사가 진행이 되던 중 결정적으로 은비의 휴대폰 신호가 포착됩니다. 경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의외의 곳, 경기도 용인시였어요. 경주경찰서는 일단 영인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수사를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 은비의 실종 전단이 배포되죠. 고등학생 김은비 실종 사건은 뉴스와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고 또 이 아이가 보육원 아이라는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웬일인지 의미 있는 제보는 없어요. 수사가 영 진전을 보이지 못하죠. 그래서 경찰은 과거에 은비가 노숙 생활을 했다는 수색동 재래시장에도 찾아가 보는데 여기서도 은비를 봤다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던 2010년 2월 2일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을 은비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 뜻밖의 말을 하는데 은비가 지금 친엄마와 만나서 잘 있으니까 이제 그 실종 전단을 좀 거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서는 단순하게 이걸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비의 행방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확인해야겠다 하니까 얼마 후 2명의 여성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실종된 여고생 김은비, 그리고 그녀의 친어머니였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김은비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천재소녀 김은비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아이는 1989년생의 이양. 버젓이 호적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용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부, 그리고 3명의 동생까지 있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입니다. 당연히 노숙 생활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런 애가 도대체 왜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경주에 와서 김은비로 살아온 걸까요? 이양이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홀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평소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유명 대학병원 의사하고 사촌은 명문대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잠시 도피를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양의 거짓말은 가족들에게조차 뻔뻔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였던 거예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모님이 점점 기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고3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양이 가출을 결심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믿지 못할 영화 같은 스토리죠. 아무런 지인이나 친구가 없는 경주에 도착한 이양이 자신을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포장해냅니다. 보육원에 찾아가서는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14살 은비로 자신을 둔갑시킨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양이 김은비 호정을 등록했을 때 이양이 아직 18세가 되기 이전이라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가 어려웠고 의심을 피해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된 건데요.
그렇게 14살 김은비로 둔갑된 이 양은 단숨에 천재 소녀로 인정받으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양은 그때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는 쉬울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1, 2학년 과정은 이미 배운 걸 한 번 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을 의기양양하게 살아오다가 고3 진학을 앞두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은 교육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받아온 천재소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이때 이 양은 또다시 도망치는 걸 선택합니다. 그렇게 경주에서는 천재소녀 김은비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은 김은비의 탈을 벗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2010년 2월에 있었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양은 리플리 증후군, 즉 허언증 환자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의사 아버지의 명문대생 사촌으로 포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몇몇 친구한테는 재벌 수준의 부자 남자친구가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러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는 걸 반복한 겁니다. 김은비, 아니 이 양. 이거는 현실에서 무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냥 회피하고 보는 일종의 리셋 증후군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추후에 조사 과정에서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양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그녀의 가족들 역시 딸에게는 기억과 관련된 정신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양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직접 이중 호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처벌이 없다고 한들 김은비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사람한테 큰 배신감을 줬다는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겠죠. 손쉽게 인생을 리셋시킬 수 있다는 꿈에 사로잡힌 소녀. 18살의 나이에 자신을 14살로 둔갑시켜서 천재로 불리길 원했던 아이. 그녀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녀가 정말 정직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이 양이 어쩌면 나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을 완전히 속여서 사기꾼으로 둔갑하고 있진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녀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